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안중근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허구한 날 서당을 땡땡이 치기 일쑤였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냥하는 걸 더 좋아했다고 하죠. 유학자 집안에 총 잘 쏘는 청년 안중근입니다. 소년 안중근의 이야기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안중근의 유목 중에 굳은 옷과 굳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와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라는 유목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과는 더불어 논하지 않겠다. 이건 유학자지만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지 않겠다는 거죠.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안중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중근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미국상으로 꽤나 부유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우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똑똑했다고 해요. 그래서 진사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그 시절 똑똑한 청년으로 이름이 나 있었고 박용효라고 개화파 인물이 있었어요. 그 박용효가 개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 유학을 보낼 똑똑한 청년 70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포함됐던 분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일본 유학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태우는 가족들을 이끌고 원래 해주에 살고 있다가 황해도 신천으로 좀 더 시골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안중근은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안중근은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운영하는 서당에서 할아버지에게 8, 9년 동안 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안중근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허구한 날 서당을 땡땡이 치기 일쑤였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냥하는 걸 더 좋아했다고 하죠. 그렇게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니 할아버지가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무거울 중 뿌리 근. 엉덩이를 좀 딱 붙이고 있으라고 안중근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죠. 이렇듯 안중근은 어릴 적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험적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안중근은 총 쏘는 걸 좋아했죠. 안중근이 얼마나 총을 잘 쏘았는지는 놀랍게도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백범일지에 안중근을 두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안씨 집안에 총 잘 쏘는 청년이라고요. 그렇다면 안중근과 김구 선생은 어릴 적부터 서로 아는 관계였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네요. 김구 선생과 안중근의 집안은 어떻게 연이 닿았는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톨릭 신자가 된 토마스 안중근입니다. 우리는 안중근을 도마 안중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를 호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토마스라는 세례명입니다. 안중근은 가톨릭 신자가 되었어요. 유학자 집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톨릭 신자가 됐을까요? 안중근의 유목 중에 경천이라는 유목이 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바르게 산다. 그가 얼마나 가톨릭 신자로서 신심이 깊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유목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동학난이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거죠. 동학농민군들은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났고요. 전라도에서 시작된 동학난이 전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9년을 다니면서 관리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세를 배격했고 광군들이 그들을 진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빚어졌던 거죠. 그래서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우는 동학단의 폭행을 가만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동지들을 모으고 경문을 뿌려서 의병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병에 총 잘 쏘던 안중근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안중근의 나이가 16살 정도였죠. 그런데 그 동학 농민군 중에 안태훈의 눈에 든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19살의 김구 선생이었죠. 김구 선생은 어린 나이에 동학 교도로서 애기 접주라고 불리는 관리자급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젊은 나이에 동학교도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안태훈이 김구 선생을 숨겨주고 거두어 주었습니다. 김구 선생뿐만 아니라 김구 선생의 가족들까지 살 거처를 마련해주고 살 수 있는 길을 터주었죠. 그렇게 안중근의 집안과 김구 선생의 집안이 각별한 인연을 가지게 됩니다. 김구 선생은 안중근보다 3살이 더 많았어요. 근데 두 사람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학의 난을 진압했던 안태훈, 동학의 난을 진압했는데 나라로부터 포상은커녕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동학 교도들의 난을 진압하면서 그들로부터 곡식을 빼앗았어요. 근데 그 곡식을 백성들을 나눠주고 군량미로 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선해청에서 동학 교도들에게 빼앗은 곡식을 반환하라고 한 겁니다. 그걸 반환할 수 없었던 안태훈은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고 자칫 역모로 몰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몸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지금의 명동성당, 그 당시에는 종현성당이었습니다. 이 성당에 숨어 지냈던 거죠. 그리고 이 성당에 숨어 지내면서 미사를 보고 카톨릭 성경책을 읽고 이러면서 카톨릭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군량미 문제를 카톨릭 신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게 되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빌렘 신부를 자신의 고향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2달 동안 7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33명을 카톨릭에 입문하게끔 그들에게 세례를 내렸던 거죠. 그렇게 안중근의 집안은 빌렘 신부와 각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안중근 역시도 19살에 천주교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천주교를 포교하러 다녔어요. 빌렘 신부와 함께 교회를 확장하고자 빌렘 신부의 한국 이름이 홍석구거든요. 그래서 빌렘 신부와 함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카톨릭을 받아들이면서 좀 더 개화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문을 읽게 되고 외국에 있는 여러 나라의 역사나 지리를 공부하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눈이 트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던 그때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러일 전쟁은 일본과 러시아와의 전쟁이었지만 일본의 뒤에는 영국과 미국이 있었죠. 이런 국제 정세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그는 조금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나라 국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해에 많이 건너가 있다는 걸 알고 안중근도 상해로 건너가게 되죠. 젊은 청년 안중근은 큰 꿈을 가지고 자신이 뭔가 큰 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상해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해에 도착하니 안중근을 만나주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안중근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외교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해에서 펼쳐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중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다들 나라 걱정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상해에서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큰일을 하겠다고 꿈꿨던 안중근은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상해에서 르각 신부를 만났는데 그 르각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상해에서 일을 벌릴 것이 아니라 조선으로 돌아가서 실력을 키워라. 그런 조언을 받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조선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안중근에게는 큰 의지가 되는 버팀목 같은 분이셨잖아요. 아버지를 잃고 안중근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가산을 정리해서 애국 계몽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